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충남 홍성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의심 신고가 최종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홍성은 전국 최대의 양돈 산지이자 정부의 ASF 중점 관리 지역을 완전히 벗어난 곳이라 양돈 농가들이 크게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사육 중인 모든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하기로 한 인천 강화군에서는 주말 내내 살처분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충남 홍성에서 신고됐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의심 사례가 음성으로 판정되며 방역당국과 양동농가들이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지난 일요일 국내 최대 양돈 밀집 사육 지역인 충남 홍성에서 ASF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홍성군 광천읍의 한 도축장에서 돼지 19마리가 집단 폐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반 농가도 아닌 도축장에서 의심 사례가 나오자 방역당국은 한때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은 곧장 전국 도축장에 작업 중지를 요청할 정도로 방역에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결과는 다행히 음성. 토요일 정오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되면서 도축장에 많은 돼지가 몰렸고 그 과정에서 압박에 의한 질식사가 발생한 겁니다. 이번 의심 신고를 계기로 방역당국과 농가들은 방역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바짝 긴장을 하고, 그래서 홍성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축제나 이런 것도 다 지금 중단하고 군민들하고 축산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역할 분담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또한 정부는 인천 강화군에 예방적 살처분에 따른 보상과 방역 비용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7일 강화군은 더 이상의 ASF 확산을 막고자 국내 모든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 ASF 발생 9건 중 5건이 강화도에 집중된 데다 24일부터 27일까지 한 지역에서 ASF가 계속 발생한다는 건 이미 ASF 바이러스가 다 퍼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총 3만 8천여 마리, 인천에서 사육하는 돼지 88%에 달하는 강화 전체 돼지를 매몰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강화 지역 양동 농가들은 피눈물을 머금고 예방적 살처분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SF가 더 이상 확산돼서도 강화군 내 다른 농가들이 피해를 받아서도 안 된다는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었습니다. 강화의 이미지도 있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이유 백신도 없고 변명도 나타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강화만큼은 마구마는 전국의 애를 다 막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지난 토요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예방적 살처분에 동의해준 강화군 양동 농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고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 100% 보상과 국비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발생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전국 단위 행사가 대거 취소되고 있습니다. ASF 발생 지역인 경기도뿐만 아니라 비발생 지역에서도 농업 관련 행사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오는 10월 19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러브미 농촌사랑 마라톤 대회도 전격 취소됐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로 전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전국의 주요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를 열었다가 행여나 ASF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ASF 첫 발생 지역인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9월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2달간 개최 예정이던 제10회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 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막을 며칠 앞두고 경기도 내에서 ASF 확진 판정이 추가로 이어지고 의심 신고 또한 잇따르면서 이같이 결정한 겁니다. 특히 도자 비엔날레 행사장이 있는 경기 이천시와 여주시는 과거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으로 농가 피해가 컸던 지역이라 이번 ASF 발생에 따른 지역 내 축산 농가들의 불안감이 더욱 큰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가 아무래도 국가적인 재난 차원의 확대될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런 큰 결단을 내리게 되었고요. 조속히 이 열병 확산이 차단이 돼서 지역의 축산농가라든지 국민들 시름을 덜어주는 부분을 조속히 빨리 마무리가 되었으면 한 바람이고요.
인천 강화군 역시 ASF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9월 말과 10월 중순 개최 예정이던 토요 문화마당 등 각종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축산 관련 행사도 잠정 연기됩니다. 26일부터 28일까지 대구에서 열릴 예정이던 2019 한국국제축산박람회는 ASF 발생 여파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ASF가 열흘 넘게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추가 의심 신고가 잇따르자 경론 끝에 행사의 무기한 연기를 결정한 겁니다. ASF의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양돈 산업을 제외하고라도 전국의 축산 관계자가 모이는 박람회를 강행하는 건 위험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제 발생하고 나서요. 저희가 이제 중국 외국 업체들에 대한 발생국 업체들에 대한 이제 전시를 취소를 시켰고, 그다음에 양돈 농가들에 대한 이제 참가 자제라든지 양돈 산업 관련된 업체들의 이제 참가를 취소하고 했었는데, 국내에서 이제 발생을 시작했고 계속 이제 확산될 조짐이 보이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취소하게 된 거죠. 네. 서울에서도 농업 관련 행사의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9일 개최 예정이던 제18회 러브미 농촌사랑 마라톤 대회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매년 벼수학철마다 열린 이 마라톤 대회에는 7천여 명의 참가자가 쌀 사랑과 농촌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서울 한강변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마라톤 대회를 주관하는 농민신문사는 ASF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국 양돈 농가들의 불안감과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모를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행사까지 취소해가며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양돈 농가는 물론 농업계 모두 ASF가 조기 종식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과수 화상병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가 올해 농업 분야 국정감사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과수 화상병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인데요. 농업 분야 국감의 쟁점을 분석하는 기획 코너,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과수 화상병을 강창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규모로 과수 화상병이 발병했지만 정부의 대책 마련은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43농가 42.9헥타르에서 처음 시작된 화상병은 2016년 17농가 15.1헥타르로 잠시 주춤했지만 2017년 33농가 22.7헥타르, 2018년 67농가 48.2헥타르로 확산된 데 이어 올해는 179농가 125.1헥타르에서 발병했습니다. 올해에만 경기 용인시와 파주시, 이천시와 연천군, 충북 음성군 등 5개 시군에서 새로 발병해 발생 지역도 기존 5개 시군에서 10개 시군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관계기관들이 화상병 확산을 막고자 했지만 화상병 대책 곳곳에서 구멍이 드러난 겁니다. 화상병 확산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안도 기초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초 감사원은 외래 병해충 검역 관리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며 농진청이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화상병 예찰 방제 업무를 감독하는 데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상병 예찰 방제 지침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시군은 매년 화상병 발생 여부를 살펴 조사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총괄하는 농진청이 화상병 미발생 시군으로부터는 조사 대장을 제출받지 않아 일부 지역이 화상병 예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해 전국 156개 시군 가운데 40여 곳은 예방적 약제 살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적 방제 기준 완화가 과수화상병 확산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적 방제 기준은 농진청이 주관하는 병해충 예찰 방제 대책 회의에서 외국 사례와 국내 발병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합니다. 농진청은 올해 초 매몰 기준을 발생지 반경 100m 이내 과수에서 해당 발생 과원으로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병이 빠르게 번지자 11월 중 대책 회의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회의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방향이 가장 효과적인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화상병 병원균 연구를 위한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2015년 첫 발병 이후 아직까지 화상병 확산의 정확한 원인이 분석되지 않은 점도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외부와 격리된 연구시설이 필요하다고
오랫동안 지적해왔습니다. 통제된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화상병 균을 채취해 국내 월동 여부나 약제 효과 확인 등의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진청은 내년부터 250억 원을 투입해 격리 연구시설 구축에 나설 계획을 밝혔지만 완공은 2022년에나 이뤄질 예정이라 연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격리 연구시설 설치를 계획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구를 위한 격리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금지급 병해충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 국내로 유입이 됐을 때 대비책 마련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지금 기능청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근데 농림축산검역본부에는 아직 전혀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화상병 전파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외부 작업자나 묘목 유통을 통제할 체계가 없다는 점도 농업 분야 국감의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요즘 논마다 누렇게 익은 벼 추수가 한창인데 도심에서는 이런 논을 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도심 한복판, 아이들이 직접 벼 타작에 나섰습니다. 도심 곳곳의 초등학교에서 가을거지 벼 타작 체험 행사가 열린 건데요. 교과서에서 보고 듣기만 했던 실제 체험에 아이들이 신났습니다. 그 시끌벅적한 현장을 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부 아저씨가 건네는 벼를 조심스레 받아듭니다. 촘촘한 쇠가 일정하게 틀 형태로 박힌 농기구는 홀대. 홀대에 나눠받은 벼를 대고 한 번 쑥 훑자 바닥에 쌀알이 후두둑 떨어집니다. 벼에서 쌀알이 분리되는 과정을 처음 보는 아이들은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지난 5월 아이들이 직접 모내기한 벼가 4개월 만에 자라서 수확이 된 겁니다. 쌀을 털고 난 벼는 서로 엇갈리게 꼬아 놓습니다. 농부 아저씨의 설명을 듣고 그대로 따라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아이들 이제 체험하시는 거 보면 이제 지푸라기로 만든 이제 생필품 같은 거를 보던지 아니면은 이제 떡매치기를 경험을 해보든지 하는데 사실 이게 저희 학교에 있는 교육과정 안에서는 직접 경험해보기가 어려운 거다 보니까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그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TV에서만 보던 떡매치기. 비록 한 번 내려칠 뿐인 짧은 체험이지만 떡을 만드는 데 일조를 했다는 생각에 아이들은 뿌듯합니다. 그 떡 치는 것도 했고 벼 당기는 것도 했고 벼를 꼽는 것도 했어요. 재밌었어요. 벼 갈고 벼 꼬고 인절미 떡을 두드렸어요. 망치 같은 걸로. 재밌었어요. 벼 타작부터 벼집 고기, 떡매치기, 직접 수확한 쌀로 만든 뻥튀기 시식까지. 충남 부여군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친환경 농업 실천 추수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네, 아이들이 우리 농촌에 대해 좀 더 알고 또 쌀 생산이라든지 모든 시골에서 생산되는 그 곡식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한 농촌 현실을 조금이라도 얘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여군뿐만 아니라 전북 정읍시와 수도권 6개 초등학교에서 친환경 벼베기 수학 체험 행사를 가졌고 경기 시흥시에선 만 4세에서 6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어린이 도시농부 체험 교육을 진행합니다. 가을을 맞아 각 지자체에서는 도심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벼베기, 추수 체험 행사가 한창입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경상북도는 곤충 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최근 3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곤충 제품 마케팅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곤충 제품 마케팅 지원 사업은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는 밀착형 마케팅으로 추진되며 총 5개의 지역 행사와 연계해 실시됩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행사와도 연계해 추진하며 다양한 방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식용곤충을 중심으로 곤충의 우수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됨에 따라 또는 곤충 제품 마케팅 지원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유통 활성화와 판로 확대에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방침입니다. 강원도가 도내 농식품의 해외 수출을 확대하고자 최근 평창군과 원주시, 영월군 강원도 농수산 수출협회와 함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13회 농수산물 우수상품 엑스포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엑스포는 총 250여 개 부스 규모로 도내에서는 13개 부스에서 11개 시군 25개 업체가 41개 농가공식품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도시군 공무원 4명을 포함한 45명이 참가해 우수상품 특판전 등을 대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한편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은 2018년 기준 3억 6천만 달러로 2017년 대비 60% 이상 성장했습니다. 최근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사과이용연구소는 사과 가공 부산물인 사과박과 시드러박을 활용한 화장품 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과박은 사과에서 즙을 짜내고 남은 찌꺼기로 연간 약 6,000톤이 가공 부산물로 생산되고 있으며 시드러박은 사과를 압착해 즙을 내 발효시켜 만든 술의 앙금입니다. 도동기원은 이번에 개발된 화장품 소재 중 사과박은 화장품 중간 소재 업체와 협의 후 기술 이전할 계획이며 시드러박은 지역 천연 화장품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상품화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농업기술원 세미나실에서 벼 즉석 도전기 시연 및 밥맛 시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경기 및 소비 촉진을 위해 도농기원이 개발한 가정 및 식당용 벼 즉석 도전기를 시연하고 소비자 단체와 쌀 생산농가, 요식업체가 함께 즉석 도정미의 밥맛을 평가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도농기원은 지난 2017년부터 소비자 시민 모임 경기지회 등과 함께 도내 나락 유통체계를 시범 구축해왔으며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벼 즉석 도전기도 개발한 바 있습니다. 농민들이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100세 시대 노후 재테크 시간입니다.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와 함께 농민들이 꼭 알아둬야 할 노후 재테크 요령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택연금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의 책임연구원 김은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질문을 통해 주택연금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건가요?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아닙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주택의 소유권은 고객 앞으로 유지되며 주택의 사용과 처분에 대해서는 고객이 자유롭게 결정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월세나 전세로 전환하고 그 목돈으로 노후 재테크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3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주택연금, 월세 및 즉시연금, 전세 및 즉시연금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할 경우 소유 및 거주가 가능하지만 월세 및 즉시연금 이용 시 보증금 2천만 원이 소요되며 전세 및 즉시연금 이용 시 보증금 2억 원이 소요됩니다. 매월 소득을 보면 72만 원, 40만 원, 40만 원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주거 문제도 주택연금은 평생 거주할 수 있지만 월세나 전세의 경우 주거 불안의 요소가 존재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현재의 월 지급금이 수십 년 뒤에 가치 하락하면 손해를 보는 건 아닐까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통해 매년 1회 이상 주택가격 상승률을 재산정하고 장기간의 주택가격 변동을 예측하여 매년 일정률로 주택가격을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월 지급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인출 한도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주택연금의 인출 한도는 주택연금을 통해 100세까지 지급받게 되는 월 지급금 총액의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일정 비율 이내에서 인출받을 수 있도록 설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인출 한도를 기존 50%에서 90%까지 확대하여 가계부채 부담을 겪고 있는 고령층이 주택연금 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주택의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주택연금에는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 있어서 주택가치 하락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정부에서 보증하므로 민간 금융기관의 영모기지론보다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주택연금 수령액을 조회하고 싶은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